설소대가 혀 아랫면 길이의 3분의 2 이상 만들어져 있는 경우, 혀를 입 바깥으로 내밀었을 적에 W자 형태로 혀가 변형되는 경우, 혀를 내밀어 보았을 적에 혀가 하트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를 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설소대 단축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소대는 혀의 바닥 부분과 혀의 아랫면을 연결하고 있는 가느다란 점막끈을 말하는데,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잘 적에 혀가 뒤집어지거나 혀가 목구멍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소대 단축증이란 이 설소대가 짧아서 혹은 굵게 만들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혀가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설소대 단축증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천적인 발육부전으로 발생하는데, 설소대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굵기가 굵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생 가능한데, 치과질환 치료 후 혹은 구강 내 침샘에 질환이 발생한 이후 흉터살이 만들어지면서 발생 가능하며, 안면부에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수유가 잘 되지 않아서 성장 장애가 발생 가능하고, 둘째는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음식물을 빨아먹을 적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사용해서 빨대를 통해서 음식을 빨아먹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경우는 이 아랫턱과 아랫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기 전이라서 젖병이나 모유수유 시에 아랫입술 역할을 혀가 대신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설소대 단축증이 있는 경우에는 혀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므로 음식을 빨 수 없게 되므로 섭취량이 줄어드는 등 영양 공급이 불량해져서 성장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글자처럼요, 리을 발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리을 발음은 혀가 입천장과 윗니를 두들기면서 만드는 소리인데, 혀가 자유로워야 가능한 소리고요. 이 설소대 단축증이 있으면 혀가 충분히 윗니 뒷면에 닿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 가능합니다. 아직은 객관적인 진단법은 없습니다. 이 육안으로 단지 혀가 짧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진단은 하지 않습니다. 이 혀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혀가 길어야 발음이 좋고 혀가 짧은 사람은 발음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첫째, 설소대가 혀 아랫면 길이의 3분의 2 이상 만들어져 있는 경우, 둘째, 혀를 입 바깥으로 내밀었을 적에 W자 형태로 혀가 변형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 혀를 내밀어 보았을 적에 혀가 하트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를 설소대 단축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섭취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수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두 번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아시듯이 사춘기 때 성장이고, 두 번째는 이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사실 영아기에서 12개월까지는 30cm 정도로 태어나서 80cm 정도 키가 자라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때 섭취 장애가 발생하면 당연히 성장 문제가 생기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섭취에만 문제가 없다, 성장 장애가 없다, 그렇다면은 12개월까지는 경과를 지켜봐도 됩니다. 12개월 정도가 되면 메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혀가 충분히 입 밖으로 나오는지 혹은 혀에 W자나 하트 형태의 변형은 없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 영유아는 신경계가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태여서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요. 또 마취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 억제 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신생아에게 마취도 안 하고 포경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영아기에도 통증을 지각하고 발생할 통증을 기억도 하고요. 이 동일한 통증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성인처럼 두려움
올라옴의 심박수도 올라가고요. 호흡수와 혈압도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등 통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기, 유아기 때에도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할 적에도 마취는 꼭 필요합니다. 수술은 설소대의 상태와 혀의 길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생각합니다. 설소대 단축증이 발생한 이유는 발육 부전이므로 혀의 발육 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혀의 길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혀의 길이는 문제가 없고 설소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설소대만 잘라주면 됩니다. 부분 마취로 시행 가능한데 아이를 좀 잠시 잡고 혀 끝에 실을 매달아 실을 당기면서 혀의 운동 방해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봅이라고 하는 전기 칼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주면 설소대의 제거와 동시에 지혈까지 되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1분에서 2분 이내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두 번째는 설소대 단축증도 있고 혀의 길이 자체도 짧은 경우에 이 설소대 제거와 혀의 길이를 길게 늘려주는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술은 전신 마취로 시행하며 우선 설소대를 제거하고 혀를 입 밖으로 당겨보아 혀가 나오는 정도를 확인한 다음 혀 아랫면에 Z자로 지그재그 칼집을 내게 됩니다. 지그재그 칼집을 내게 되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 모양의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삼각형을 한 칸씩 엇밀어서 엇갈리게 한 칸씩 봉합해 주게 되면 혀가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설소대 수술입니다. 설소대만 제거한 경우에는 수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유나 이유식 섭취도 수술 직후부터 가능하지만 대신 항상 수유나 이유식을 마친 이후에는 입안을 확인해서 수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이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설소대 제거와 함께 혀를 늘려주는 수술까지 받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입원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 치료가 필요해서입니다. 혀를 늘려주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입안에 실이 있으므로 실이 오염되지 않게 식사 후에는 생수를 입에 넣어주어 실이 자연히 씻겨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소대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매년 2번 정도 외래에서 혀의 길이 측정과 운동장애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일찍 수술한 경우에는 특별한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재활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설소대가 혀를 당겨서 비정상적인 혀 놀림을 통해 발음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치료란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단어 발음을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혀의 움직임이 남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지, 나의 발음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글 발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소대 단축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